일단 미국 주식 밸류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죠. 거기다 2년 이상 2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내가 선택을 할 거냐에 간다면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행동의 핵심은 민 리버션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연간 수익률만 봐도 작년에 코스닥은 거의 네. 꼴등이에요, 꼴등. 꼴등이에요. 네네네. 81개 중에 거의 꼴등이었어. 그러면 올해는 코스닥이 올라오겠죠. 이제 매크로 환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위적으로 좀 달러를 약세로 돌리고 싶어하고 금리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 일변도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달러가 외곽 다 미국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간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자산을 찾을 텐데 근데 이렇게 이것들이 밑에서 쩔고 있었다면 네. 그게 여전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목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고상하게 네. 애널리스트적 용어로 쓰면 네. 이것가 민 리버션이라고 해요. 많이 바뀌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지금 종목을 고르는 핵심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하나 원인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뀌려면 전 세계 주도주는 딱 하나예요. 빅테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전에도 가끔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빅테크의 KPX 부담이 소위 엄청 커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KPX 이렇게 안 써도 된단 말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큰 사건 아니에요? 네, 딥시크 나오면서 왜 그렇게 많이 써? 디스크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네. 막 여기서 이제 서로 막 기술력이 뭐 어떤 내가 얼마나 더 하러 이런 경쟁은 투자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독일 마을 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만큼 더 한다고 투자 결정이 더 나은 게 아니고 그게 많은 분들이 내가 기업을 알고 기술을 알면 돈을 번다. 이거는 제가 오판일 수도 있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순간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드는 순간 내가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하는 그 순간 선택의 순간은 네. 어떤 온도에 따른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분명한 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KPX라는 게 점점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의 언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쵸.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뭐 엔비디아가 안 좋다가 아니라 뭐 다들 얘기하겠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 실적 나면 엔비디아 또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만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미국 주식들. 정말 이건 정말 이거 조심스럽더라고요. 요즘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매우들 싫어하시는데 어떤 느낌도 있냐면 조심스럽지만 제가 삼성전자 한 10만 원 갔다 8만 원 왔을 때 다시 10만 원 전자 얘기해서 네. 얼마 전에 댓글 보고 알았어요. 내가 그때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만 원 못 갈 거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그래서 자기가 그때 뭐라고 그러더라? 태어나서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었다 내가.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꼴보기 싫었다.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랬다. 뭐 이게 그런 좋게 본 사람이니까 글을 썼겠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도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 한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가장 무기로 보는 게 밸류는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밸류에서 더 높은 밸류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리스크를 확 늘릴 수는 없는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고밸류가 됐다는 건 그 실러의 P를 갖고서 이제 10년 국채랑 이걸 회귀 분석한 건데 뭐 일단 미국 주식 밸류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죠. 거기다 2년 이상 20% 이상 올랐어요. 좀처럼 없는 거죠. 그렇죠. 네, 100년에 몇 번 없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미국이 부러지면 우리도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박스권일 것 같아요. 네. 작년 미국 치고 나갈 때 우리가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은 박스권인데 우리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한국 주식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미국은 10년 놓고 보면은 올라간다. 야, 그거는 투자 많이 안 해본 사람 얘기죠. 네. 지금 시점에서 현재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내가 선택을 할 거냐에 간다면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낫냐? 싸니까. 싸도 어떻게 싼 거냐면 그냥 다 모든 나라가 2009년 2월 달 보시면 네. 다 밸류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멀티플이 계속 떨어지는 나라예요. 멀티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 대비해서 기업이 되게 싸져 있는 건데 네. 뭐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많다 다 오케이. 하여튼
다른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나라도 있고 네. 아니, 다들 뭐 꽤 많이 올라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쌀 이유가 있나요? 밸류 할인이 너무 깊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0.9배 이하는 싼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얼마 전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데 이 한 배가 지금 우리가 2,840이고 네. 지금 레벨 정도로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본이 쌓여가면 자본의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ROE는 안 올라오겠지만 네. 사실 자본은 늘어나요. 그렇죠. 총액은 늘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 산수하시면 아시는데 ROE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PBR이 뭐 한 배가 2,840이지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하면 3,000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숫자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자본은 쌓여간다.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네. 쌓여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요래 만약 여기서 우리가 아까 가설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행동주의가 들어와서 뭔가 주주 가치를 환원시키는 노력이 전혀 확산된다면 ROE가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네.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본이 쌓이는데 수익 정말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 그림을 잠깐만 좀 보시면 네. 이렇게까지 괴리가 컸던 적이 없거든요. ROE와 PBR. PBR과 ROE가 쭉 벌어져 있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ROE가 이익이 너무 높게 계산됐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뭔가 올해는 이 괴리된 게 어느 쪽으로든지 좀 정리가 돼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익 추정치 내려오면서 사실 ROE도 생각보다 잘 버텨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익 추정치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 가서 한 달 전쯤인가 올해 그래도 의미 있는 확실한 그 턴어라운드 나이키적인 상황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익 추정치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 대표적인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삼성전자를 올해 딱 바라봤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실적 보고 삭혀야지. 네. 다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 1분기 실적 많이 빠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지금. 네, 네. 제 생각에는 1분기 전에 꽤 올려놓을 것 같아요. 실적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장은. 이건 너무 뻔한 시나리오고 1분기가 안 좋아진다는 시나리오도 약간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추정 하향 조정이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올해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뭘 선택할 거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정말 조성기에 좋은 건 다 알아요. 네, 네, 네. 뭐 믿던 안 믿던 방산토안의 기계인데 그래도 예전 방송 보시면 맨날 하던 얘기도 저도 이거 했어요. 좋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예, 근데 네. 그래서 잘 봤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는 거기보다는 비싸진 업종 내 탑픽은 피하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지력이라는 게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쉽지 않아요. 네, 네.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경험으로 하나 딱 말씀드리면 내가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일 때 자금을 크게 쓸 수가 있지. 그렇지. 하방 리스크가 열리는 순간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은 내가 번 돈만큼만 강하게 세게 들자는 전략이 제일 낫거든요. 네. 근데 번 돈만 갖고 하면 크게 들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좋긴 하지만 그래서 고점 돌파 전략은 트레이딩 전략이지 네. 투자로 쫙 하는 전략은 만만치 않아요. 단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또 요 윗단에 있는 것들은 되게 조심스럽다 지금. 네. 그러니까 밑에 단에서 정말 쩔어 있는 것들이 의외로 네. 불쑥 튀어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그 중에 선별이 되겠죠. 그 중에 좋은 걸로 골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마트를 좋다고 했던 이유는 이마트는 어떤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줄어들었잖아요. 뭐 스크로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서요. 이거를 그런 상태에서 대주주가 지분 늘린 거니까 거버나 그거 좋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화학주들도 의외로 괜찮은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그나마 그 업종 내에서 그래도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들 네. 의외로 많고 아까 우리 각동님이랑 얘기했지만 증권주도 네. 메리츠 금융주만 가란 법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주가 가면 흉내를 내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지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증권주들도 배당 같은 정책을 본다면 노릴 수가 있고 그럼 또 중소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 집단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하도 언론도 저 사람들 뭐하나 째려보고 있으니까 네.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중견기업들이거든요. 네. 뭐 중견기업 종사하시는 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 오너들이 거의 전횡을 일삼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서히 많은 곳에서 중견기업이야말로 이제 거의 자기들의 봉건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 네. 자식들한테 그냥 막 그냥 그 자회사해서 돌리고 막 네. 온갖 탈법을 다 저지르잖아요. 배임적인 행동들을. 그런 기업들 이제 굉장히 고생들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이제 여러 행동주의 펀드들이 시도를 하겠지만 뭐 그걸 찾아내서 하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고려아연도 얼마나 정근대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업종 내에서 그런 모멘텀 가지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하나오션이었어요. 네. 이게 당연히 그 PBR 볼 때 연구체 물량 같은 거 희석 그 반영시켜서 보면 야, 이 밸류에 주식을 한다고요? 아니 더 올라가도 20몇 년 동안 제가 하나그룹 출신이에요. 하나그룹이 좋죠 요즘. 네. 근데 이 밸류에 한다? 네. 올라가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려요. 이게 이건 팔다는 얘기냐? 이건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네. 내가 의미 있는 돈을 넣어서 잠을 잘 수 있는 종목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종목. 내가 의미 있는 돈을 넣어도 내가 깨져봤자 이 정도인데 올라가면 이 정도는 보여. 네. 이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얘기하면 다 얘기를 해요. 이제 공감대가 뭐냐면 5만 원, 6만 원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네. 5만 원은 안 갈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위가 얼마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5만 원이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네. 이미 저번에 54,800원에 블록을 돌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자면 그러면 사람들이 6만 원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6만 원이 PBR 한 배거든요. 네. 원래 삼성전자는 항상 한 배 때 사는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한 배 가면 한 배가 많이 떨어진 거였죠. 그렇죠. 한 배를 가면 옛날 같은 삼성전자 아닌지 알겠어요. 네. 혹시 압니까? 이제 삼전이 무슨 어떤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뭐 이제 자유이니까 막 말해서 좀 그런데 이재용 회장을 막 이제 그러지만 어떻게든 간에 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할 시도도 할 수 있고 안에서는 뭐 이해서 안 된다 하지만 네.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래? 남들이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1년에 그런 좋은 거 찾아보자 하면 1년에 캐시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으며 네. 네. 그리고 어떻게 간에 온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AI가 확산되면 삼성이 뭘 내놓으면 좀 팔리겠지? 네.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AI 폰도 꽤 잘 팔린다고 들었는데 네. 좀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놓고 있지만 변하려고 하는 저는 파운드리 캐펙스가 현저하게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비용 절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증권방송 같은 걸 좀 보는데 뭐 반도체 좀 있으면 반도체 관세 때리면 큰일 난다는데 아니 그런 기본 구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공부를 하시고 들으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되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의외로 이제 전자를 예로 든 거고 의외로 많았어요. 네. 지금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방이 제한적인 종목들 그런 제가 더불어 무슨 뭐 유튜브 채널 그런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무슨 리딩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방송에서.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것들 중에는 의외로 중소형주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건 되게 조심스럽죠 제가. 왜냐하면 그냥 얘기를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여지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도 있는 종목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가 레벨 다운 되는 건 맞겠는데 그럼 6만 원이 정말 크실까? 지금 공감대는 절대 안 된다. 외국인이 다시 어떻게 할 거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제가 말했던 아까 그 환경 미국이 달러를 약세를 유도하고 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살 수 그렇죠. 있는 그건 거죠. 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되게 올해 의미 있게 돌았을 것 같고 네. 수출 증가율이 계절성 때문에 올해 확 급락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의외로 올해 바닥 찍고 돌아오는 순간이 되면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추세적 흐름을 탈 수도 있다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좀 2023년의 흐름을 보면 저 위에 조선 방산이 있고 네. 반도체는 하이스가 있으니까 저 정도 있는 건데 네. 의외로 쩔고 있는 것들 중에 화장품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랬어요. 음. 그러니까 2차 전지면 이제 이런 거죠. 2차 전지면 이제 요새 이게 참 자유로워서 말이 기분이 좋은데 저도 막 말해도 되니까 금명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삼성 SDI 같은 게 있었잖아요. 삼성 SDI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죠. 무슨 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를 종목을 피킹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쩔고 있어요. 그럼 그 업종이 다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골라내는 능력을 가지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다. 삼양 불닭볶음 좋은 건 다 알겠어요. 네네. 그것도 좋은데 그게 하이닉스라 치면 뭐 제일제당 같은 것도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뭐 거기 안 되는 이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네. 매각도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보시면 시장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매크로에서 뭘 체크해야 되냐 요약을 하자면 더 심플하면 원달러 환율 체크하시면 되고 네. 트럼프의 입에서 관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달러를 제어하려고 인적 개입하는지 네. 그게 어느 날 모멘트에 확 될 수가 있는 게 네. 판단을 하기가 중요하고 종목을 고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결국은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데 그래도 보통은 되는 기업들을 쩔고 있는 걸 찾아서 내 차례가 오길 기다리시면 네. 차례가 돌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보시지 말자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네. 너 혼자 또 떠들었네요. 지금.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최근 이제 가장 지난 한 3년간에 제가 모시고 뵈면서 가장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시야가 네.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올해 제일 바뀌었죠. 네. 뭐 이런 말 했더니 저 인간 이제 백수 되더니 주식 자기가 샀다고 저러는 게 아니야? 아니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마음은 편향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제 재산이 있다면 저는 그런 리스크를 왜 졌겠어요? 네. 제가 바본가요? 제가 놀라웠던 거는 1월에 어느 가서 강연을 이걸 했는데 대따에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나도 이제 주식도 사놨고 야 그날 분위기는 한국 주식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날 사실 더 확신이 들었던 날인데 네. 아니 왜 한국 주식을 말하세요가 주된 질문이었어요. 저도 11월 말에 은행 그래서 강연을 갔거든요. 네. 은행 강연을 가서 막 설명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한국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한 명도 빠짐없이 미국 주식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이 계속 이렇게 다우그러면 이런 거 같잖아요. 다우지수가 가끔 한번 박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회복되는데 그것도 한 6, 7년 걸려요. 주식은 장기의 승부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죄송스러운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 주식을 매일매일 사서 모으면 뭐 ETF 기준으로 그다음에 특히 한참 작년 유행했던 커버콜 ETF 같은 경우에 많이들 잘하신 거죠. 근데 네. 저는 혹시 아십니까 그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프리미엄의 가치라는 건. 네. 그래서 생각보다 세상에 그렇게 손쉽게 돈 벌어주는 게 많지 않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쉬웠으면 네. 다 벌지 않았을까요? 투자는 되게 큰 줄기를 잡아가고 투박한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버티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버티는 힘이 나 혼자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싸움인데 그게 가장 핵심은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질 수 있냐.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가 중요한데 그거의 핵심 가치가 밸류예요. 내가 밸류를 싸게 갖고 전체적 환경이 벌었을 때는 버틸 수가 있는데 네. 밸류를 싸게 못 가져가면 가격만 가져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네.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오판이 와서 내 어떤 연구 자본의 손실이 나는 소위 네. 그레이온 개념을 따진다면 연구 자본 손실이 별겁니까? 결국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크게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피하는 위해서도 밸류가 중요하다. 오늘 네, 그런 네. 얘기 나눕니다. 오늘 너무너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만 보내주지 마시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꼭 같이 이 영상 돌려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절절하게 와닿는 말씀이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복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 복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얘기를? 정말로 이건 정말 인생에서 참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특별히 자산 관리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옆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나중엔 알겠죠. 나중엔 알겠지. 네. 근데 지금 알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또 각동님도 저도 요새 드는 생각이 투자가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좋은 채널도 있고 또 저도 고민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 나이 돼가지고 산티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제가 점점 격해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아들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살까 요새 그 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방송도 거슬리신 분들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전에야 직장에 있으니까 약간 말을 조심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정말 내 본연으로 말씀드리고 또 글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기고문들 보시면 이제 더 직설적으로 제가 좀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가끔 이런 식으로 네. 뵙고 이렇게 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보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선배의 말을 최대한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신다면 이걸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해안을 나눠주신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께 그리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